이번 시간은 기부금 관련입니다. 기부금 종종 명세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 사무실 같은 게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조금 더 힘들고요. 법인은 조금 편한 편이 있는데 이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기부금이란 게 뭐냐? 접대비랑 많이 이제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자, 거저 주는 거, 무상으로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거죠. 근데 기부금이랑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원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송금살이 안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인데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부라는 게 좋은 의미다라는 의미에서 장려해준다라고 보시고 일정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이 송금살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특수관계인 관련해서는 부당행위니까 이거 관련해서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주는 거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수관계인 아닐 때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고 높게 사오고 낮게 파는 경우 그죠?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제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그죠? 높게 사와요. 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낮게 팔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국가가 생각했을 때 그 한도, 높게 사오고 낮게 파는데 한도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가격이란 게 정상가격 범위 내라면 괜찮다. 그럼 정상가격이 뭐냐 했더니 시가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이제 팔 때 너무 싸게 팔지 마라. 70%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지 않겠니? 사올 때 너무 비싸게 사오지 마라. 130% 넘어가서 비싸게 사올 필요가 있니?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그죠? 130%, 70% 구간을 어겨버리면 이거는 기부다. 어떻게 양도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거저 준 거다라고 해서 기부금 의제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만 송금 산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한도가 넘어갔다. 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그럼 나는 이제 기부하려는 의지가 꺾여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월을 해줍니다. 그죠? 이번에 못하고 이번에 많이 했어? 그렇게 되면 근데 소득이 조금 보다 적구나. 그러면 내년에 소득이 생겼을 때 한도가 생기면 오늘 못한 거 오늘이고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해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10년 동안 이월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내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기부금 하나도 기부하지 않아도 소득금의 범위 내에서 그죠? 송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이 그죠? 기부금 평가는 어떻게 되냐라는데 기부할 때 현금 기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물 기부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평가해서 기부금을 잡아야 되냐라는 건데요. 특례 기부금 있고 일반 기부금 있고 그 외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특례 기부금에서 기부했을 때는 장부가액이고요. 특수관계 아닌 그죠? 일반 기부금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장부가액입니다. 그 외에는 장부가액과 그죠?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여러분이 기부금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저희 이제 기부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요 관련해서 기부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죠? 기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부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현금주의입니다. 말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말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이 그죠? 실제로 지출해라. 지출한 연도에 그죠? 송금으로 산입한다. 한마디로 현금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이제 그죠? 만약에 어음을 줄 수 있고요. 수표를 줬을 때 여러분 어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보다 여러분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결제 날이고요. 수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상으로 봤을 때도 이 수표 같은 현금처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표로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기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라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론이 이것으로 끝나요. 되게 서운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든가 실질적으로 법인세 강의를 들으시면 기부금이 되게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기부금 관련해서는요,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특례 기부금인지 일반 기부금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요, 이제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도 계산이란 게 여러분 특례 기부금에서 넘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 있고 일반 이제 기부금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송금 물산입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실무에서 보시면 이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왜? 자, 여러분은 기부금 영수증 받으면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부금 영수증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례인지 일반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받고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실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시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 하면 일반 전표 입력된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을 때 보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갔을 때 지금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회사명하고 여러분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거래처 걸어가지고 거래처명 그죠? 이렇게 거래처명하고 사업자 번호를 넣어준다면 불러왔을 때 여러분 기부금 명세서 때문에 1년치 기부금을 다시 봐야 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이거 관련해서 거래처 걸어주고 사업자 번호도 넣어주자라는 거 한번 보시면 여기 불러오게 했을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코드 조심해야 됩니다. 10번인지 40번인지 특례인지 일반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기부금 명수증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또 저희가 이제 기부금 관련해서 보통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송금 불산입하면 소득금액 조정 명세 합계표 조정 합계표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부금은 내가 벌어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은 어떻게 여러분이 산정되냐 하면 자 보세요. 소득금액을 확정하는데 이거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해야지 소득도 없이 결손 나는데 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한도를 줄 때 자 소득금액을 확정해라라고 하는데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에서 뭐가 들어가죠? 입금산입, 송금산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다? 소득금액, 그죠? 합계표에서 여러분이 가져오는 거니 그게 먼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기부금까지 더해서 소득금액 계획 가지고 이거에 여러분이 10%냐 50%냐 이렇게 여러분이 한도 이제 계산할 때 그죠? 한도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러니까 소득금액, 그죠? 조정 합계표를 먼저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기부금 관련해서는 전혀, 그죠? 이렇게 합계표에 안 가느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도 초과되는 거, 그죠? 그죠? 한도 초과돼서 불산입되는 거 하고, 이렇게 불산입되는 거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송금 산입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것만 합계표에 안 들어가는 거고, 어떤 건 들어가냐 했더니 여러분 자 예전에요 총친의 기부금이 여러분 이렇게 선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가 생각했을 때 국가가 기부해라는 기부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례도 아니고 일반도 아니고 예전으로 본다면 비지정입니다. 그렇죠? 비지정이기 때문에 회사는 여기 종치 내에 기부할 필요 없어라는 게 세법과 가세관청의 원래 마음이니까 이렇게 종치 내에서 여러분 종치 내에다가 그죠? 비지정 기부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어디 한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그냥 아웃시켜 버립니다. 어디로? 합계표로 아웃시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부금이 여러분 어떻게 죠? 50이죠? 이렇게 코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자, 송금 불산입하고 요거 500만 원 하고 기타 사회 유출인데 사실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기속이 정확하다면 그 기속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로써 여러분이 지금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세무조정 끝났습니다. 다른 세무조정 끝나고 심지어 기부금 중에서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송금 불산입까지 다 합계표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일단은 기부 관련해서 자, 그 특례 관련된 거, 그렇죠? 그리고 일반 관련된 거 모아와서 올해는 지금 얼마의 기부를 했는지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바로 그죠? 즉시로 부인해야 되는 거 학교표에 넣어주고 나면 여러분이 소득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소득 금액 확정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한도 가지고 한도에서 송금 불산입하거나 아니면 한도 초과돼가지고 이번에 넘어온 것 중에 송금 산입하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포인트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기부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세무조정했을 때 포인트는 바로 이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도 계산은 여러분 당연히 얘가 뭐다? 여러분 한도 계산은 당연히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여러분 한도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한도 초과액이 나온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는 부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부인하더라도 합계표로 가진 않습니다. 그죠? 이건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그죠? 세액계산서에서 여러분이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부금 2월액 명세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손수 여러분이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18년하고요. 2019년도에 내가 한도 내에서 다 받지 못하고 어떻게 돼서 한도 초과된 금액이 있더라. 그 금액이 1억 있고 2억 있습니다. 근데 기공제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먼저 그죠? 공제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당해의 기부금도 있고 2월 된 기부금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먼저 공제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특례 일반 중에서는 특례가 이깁니다. 특례 중에서는 오래된 게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송금 산입하는 그쵸 순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특례 중에서 2월 된 거, 2월 중에서도 오래된 것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 특례 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반 기부금 중에서 2월 된 일반 기부금이 이기고요. 만약에 일반 기부금도 2월 된 게 여러 개 있다면 그죠? 제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그죠? 여러분이 송금을 산입된 것부터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도가 있다면 당해 그죠? 일반 기부금이 여러분이 송금 산입으로 인정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일단은 한도 초과액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는 송금 산입되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입력해 주셔가지고 지금 2월 된 것 중에서 1억과 2억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 중에서 여러분 어느 금액이 송금으로 2월 송금으로 이제 인정되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자 5번요. 여기 5번 하고 여러분 15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5번 뭐라고 돼 있어요? 2월 잔액 중에 송금 산입액입니다. 2월 장액 중에 송금 산입액.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특례 기부금 중에서 2월 된 것 중에서 송금 산입액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은 일반 기부금 중에서 2월 된 것 중에 송금 산입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건 자동으로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숫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억이 있는데 1억이 다 이번에 그죠 어떻게 송금으로 인정받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1억 이제 송금 추인액 1억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이제 2월 된 거 하고 나면 단기의 특례 기부금인데 한도 초과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례 기부금은 그렇죠? 당해연도 특례 기부금은 오케이 전부 다 입금 차이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15번 보셨을 때 지금 2억이 있는데 지금 올해 9,930원만 송금으로 인정되구나. 그럼 9,930원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자동으로 다음 연도로 여러분 이제 2월 차기로 2월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자 2월 된 것도 다 못했으니까 단기의 일반 기부금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송금 불산입 되겠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자 이게 합친 거 1억 9,930원은 송금으로 이제 여러분이 2월 송금으로 송금 인정되는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 9천만 원 어떻게 된다? 송금 불산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자 기본에 세무조정에서 가는 합계표로 못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이제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보시면 계산서는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하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따로 입금 산입, 송금 산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한도 초과라고 해서 당해 9천만 원 잘한대요. 그럼 오케이 괜찮다. 맞죠? 그래 내는 거고. 자, 정기에서 이제 2월 된 거, 2월 초과 2월 된 송금이 있는데 미리 여러분 이제 예상할 수 있었죠? 1억 9,93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송금 잘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어서 실전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과목별 세무 조정 쪽에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있으시고요. 여러분, 자, 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 먼저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먼저 여러분 기부금 입력이 있고요. 기부금 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F12에서 여러분이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그죠?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엑셀로 불러오기도 가능하고요. 이제 엑셀 서식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분 불러와도 되는데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잘했다라고 하면 불러오게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기부처랑 그리고 기부에 관련한 이제 사업자 그 번호만 잘 여러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이 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드 관련해서 10번 관련해서는 여러분 자 특례 기부금 10번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일반 기부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기부금 봤더니 유형이 법률적인 게 아니죠. 이거 기타입니다. 기타입니다. 그죠? 그 밖에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세법에 의한 거 아니고 오리사주법에 의한 거 아니고 그 밖에 기부금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한도 초과하기 전에 먼저 아웃시켜야 된다고 했죠? 어디로? 학계표로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조정 목록 등록 들어가서요. 그죠? 요 이제 그 관련해서 비지정 기부금 있으시잖아요. 그죠? 비지정 기부금 이것을 아웃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부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자 엔터 치시고 나면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죠? 기타 기부금이다. 그죠? 이렇게 상호회나 종중 단체 관련해서 이거 관련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죠. 5천만 원 할 뻔했어요. 500만 원. 이거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은 아닌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여러분 이게 형성된다고 해서 사업에 형성된다고 해서 기타 사회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다 마무리돼야지 뭐가 됩니까? 이것까지 다 마무리돼야지 여러분이 소득금액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확정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러면 소득금액까지 확정돼가지고 여러분 이 금액이 있으시면 드디어 이제 기부금 조정하러 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하러 갔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제 이겁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이 기부금 2월의 명세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련해서 뭐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기 그 혜택이 더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기에서 2월 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법 특례 있으시고요. 저도 자꾸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입에 익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특정 기부금,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법정 기부금이 특례고 그리고 지정 기부금이 일반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때 한도 초과됐던 게 1억과 2억이더라. 그러면 이번에 기공제된 게 없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된다? 1억과 2억이 지금 공제 가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죠? 여러분 이제 추인하려고 추인 개념이라기 그죠? 2월 송금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일단 뭐부터요? 5번과 15번부터 볼 겁니다. 5번에서 뭐다 여러분? 자, 이번에 이제 송금 산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거 관련해서 뭐다? 당해연도 추인금액 이제 1억을 넣어주는 거죠. 이미 들어있지만 제가 한번 그죠?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9,930만 원 같은 경우 어디서 제가 가져왔죠? 15번 있을 겁니다. 15번. 그쵸, 있으시고요. 그럼 요거는 자기로 이월될 겁니다. 그럼 요 자기로 이월된 거, 그지? 여러분이 또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한도 있습니다. 한도 초과, 이건 한도 초과 안 됐네요. 이 한도 초과 9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조정 등록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정 등록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때 지금 같은 경우에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 중에서 한도 초과가 9천이 있고 이번 연도에 정기에서 그죠? 2월 된 것 중에서 이렇게 1억 9,930만 원은 송금 산입되어 있겠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치?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디서 확인했느냐라고 하시면 어디서 확인하느냐라고 하면 어디에 표현되느냐?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조준 계산서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확인된 거 관련해서 보시면, 그죠?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부금에서 보시면 이렇게 9천만 원 관련해서 송금 불산이 되는 거고, 1억 9,930만 원은 송금으로 추인된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디 들어가진 않는다? 합계표에 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면 어디다 반영됐냐? 그러면 가세표준 및 세조정 계산서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오게 해볼까요? 불러오게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죠? 9천만 원 맞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게 송금 산입에 그래서 올해에 여러분이 송금 산입하는 금액이 1억 9,9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그죠? 입금 산입, 송금 산입으로서 이렇게 소득 금액 소득 조정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부금은 마지막에 그죠? 비지정 기부금까지 여기 반영시키고 난 뒤에 여러분이 기부금 명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송금 산입되는 거, 송금 불산입되는 거는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이 요거 이제 그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기부금 관련해서 조정 명세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